이 엄마는 살인자입니다. 이 아들은 복수자입니다. 그런데 DNA는 99.9% 일치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30초 후 당신은 이 영상을 끌 수 없게 됩니다. 7번의 반전. 그리고 당신이 절대 예상 못할 결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8년 5월 어느 봄날. 윤정의 인생이 산산조각 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놀이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회전 목마가 돌아가고 솜사탕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35살 윤정은 5살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 사주세요. 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하늘을 향해 춤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지갑 꺼낼게. 그녀가 가방을 뒤지는 사이 불과 10초. 손을 놓은 그 10초가 30년의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아?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악몽. 지훈아, 지훈아. 윤정의 비명이 놀이공원을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달려왔고 곧 놀이공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방송이 나갔고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5살 남자아이 파란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하지만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색견이 투입됐죠.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마지막 장면은 화장실 근처에서 혼자 걷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윤정은 울부짖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던 순간들. 수사는 1달, 2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심지어 강원도 산골에서도. 윤정과 도연은 차를 몰고 전국을 헤맸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가요? 이제는 뭐가요?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놀이공원 근처엔 저수지도 있고. 윤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붙들었지만 그의 눈빛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가정. 그날 이후 윤정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으며 놀이공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혼자 집을 찾아올지도 몰라. 남편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저녁마다 소주병을 들고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좀 더 잘 붙잡고 있지 못했을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어. 도연의 자책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술에 찌들어 살았죠. 그리고 1992년 겨울 눈 내리던 어느 밤. 도연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자.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이미 다들 떠났으니까요. 누가 4년 동안 실종된 아이의 부모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해. 도연아. 내가 미안해. 윤정은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모두 잃어버렸죠. 30년이라는 시간. 그 후 윤정은 작은 분식집을 열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2층엔 한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방. 파란 자동차 벽지, 레고 블록 곰 인형 그리고 옷장 속 작은 옷들. 윤정은 매주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죠. 마치 아들이 내일 돌아올 것처럼. 지훈아.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이웃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친 여자. 하지만 윤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정말로 아들이 죽는 거니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놀이공원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1988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윤정 씨, 혹시 지금 앉아 계신가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 당시 아드님과 일치합니다.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걸려온 그 전화. 2018년 10월. 윤정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 서울시 복지센터입니다. 지금 혹시 앉아 계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인데요? 3개월 전 저희가 의뢰드렸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석 달 전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한 남성이 있는데 오래된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었죠. 하지만 윤정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 실망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담당자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 실종 당시 아드님 지훈 군과 99.9% 일치합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윤정 씨? 윤정 씨, 괜찮으세요? 떡볶이 국물이 끓어 넘쳤지만 윤정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날 대면의 순간. 복지센터 상담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키 178cm, 단정한 헤어스타일, 회색 니트를 입은 남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아?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살 때 그 눈망울. 똑같았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도, 귀 모양도,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맞나요? 제가 정말 지훈이가 맞나요? 윤정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죠.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지훈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야 엄마 찾았네요. 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 상담실에서 지훈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털어놨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이후론 그냥 어느 날 강가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충남 서천의 한 노부부에게 발견됐습니다. 기억상실 상태였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그 집에서 자라게 됐죠. 그럼 30년 동안 거기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1988년 놀이공원 실종 사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에 제 어릴 적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도. 그때 깨달았죠.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걸. 윤정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함께 시작한 일상. 그날 이후 지훈은 윤정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 자신의 방을 보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이걸 다 그대로 둔 거예요? 응.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 지훈은 5살 때 입던 파란 티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죠. 이젠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완벽한 아들. 지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침마다 분식집 문을 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고 무거운 것도 척척 날랐죠. 어머, 지훈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김밥 2줄 드릴까요?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효자다. 윤정이가 복 받았어.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지훈은 엄마 어깨를 주물러줬고 따뜻한 차를 끓여다 줬죠. 엄마 힘드시죠?
제가 있으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기적 같아요, 정말. 요즘 이런 아들 어디 있어요? 30년 만에 찾았는데 저렇게 효자라니. 윤정 씨 인생 고생 끝났네요. 윤정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느 날 밤 윤정은 화장실에 가려다 지훈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네, 1단계는 순조롭습니다. 지훈의 목소리. 신뢰는 충분히 쌓았어요. 이제 곧 윤정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지훈아, 아직 안 자?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미소 지으며 나왔습니다. 아, 엄마. 내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래? 늦었으니까 이제 자렴. 네, 엄마. 잘 자요. 하지만 윤정은 알아챘습니다. 그의 미소가 1초 늦게 나타났다는 걸. 서랍 속 비밀. 다음 날 낮. 지훈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윤정은 그의 방을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의심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봤습니다. 노트북과 검은색 USB. USB에 붙은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 단계 1- 신뢰 구축.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 단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윤정은 황급히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그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복수 단계 1. 대체 누구에게? 왜? 그리고 단계 2는 뭘까? 완벽함이 주는 공포. 재회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고 손님 응대도 완벽하고 저녁엔 어김없이 엄마 어깨를 주물러줬죠. 하지만 윤정은 알아차렸습니다. 진짜 사람은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실수가 없어요. 짜증도 없고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새벽의 속삭임. 어느 날 새벽 3시. 윤정은 화장실에 가려다 지훈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왔죠. 내 계획은 순조로워요. 지훈의 목소리. 낮은 톤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뢰는 충분히 쌓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여자한테서 반드시 진실을 꺼내올게요. 그 여자? 윤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몇 주 더 참으면 되죠. 순간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지훈이 들을까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계획? 2단계? 그 여자가 누구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설마 그 여자가 나? 아버지에 대한 질문. 다음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장례는 언제 치렀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채 굳어버렸죠.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전 기억이 없으니까.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싶고. 그건.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됐어. 내가 사라지고 4년 뒤. 그냥 사고였어.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응. 내가 없어진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났다. 윤정은 지훈의 목소리 톤이 변한 걸 느꼈습니다. 응. 그때 지훈이 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그 미소. 재밌네요. 뭐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성격이 궁금해서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이름 박기수. 3일 후.
분식집에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김밥 하나 주세요. 지훈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낯이 익은데. 아, 제가 요즘 여기서 일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기수 아들 아니에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윤정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던 그녀의 손이 멈췄죠. 죄송한데 박기수가 누구죠? 지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가? 닮아서. 옛날에 이 동네 살던 사람인데 30년도 더 됐나?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네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미안. 할아버지는 김밥을 싸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봤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금고 속 일기장. 박기수. 윤정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그날 밤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윤정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 도연의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검은색 가죽 일기장. 윤정은 30년 만에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남편의 필체가 나타났죠.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1987년 11월 3일. 박기수와 동업 계약을 맺었다. 건설회사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가족도 있고 꿈도 크다. 우리 회사는 잘 될 것이다. 윤정은 더 넘겼습니다. 1988년 3월 15일.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실수했다. 투자 판단을 잘못했다. 박기수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988년 5월 20일. 지훈이가 사라졌다. 박기수는 나를 의심한다. 내가 회사 돈 빼돌렸지? 지훈이 일도 내가 꾸민 거지? 미친 소리다. 내가 왜?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니까.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8년 7월 8일. 박기수가 망했다. 나 때문이다. 부도가 나면서 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한다. 충격으로. 그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박기수는 감옥에 갔다. 횡령 혐의로. 사실은 내가 한 건데. 그 사람 가족은 날 절대 용서 못할 거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기수의 아들. 30년 전 사라진 그 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 윤정은 몸을 떨며 지훈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그가 나올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려 복수하러 온 그 남자가. 잠 못 이루는 밤. 새벽 4시.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박기수. 남편의 동업자. 그의 아들.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 35살. 박기수의 아들과 같은 나이. 우연일까요? 아니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99.9% 일치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그 타이밍.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그 행동들. 윤정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도서관에서의 조사. 다음 날 아침. 엄마 어디 가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은행 좀 다녀올게. 예금 정리하려고.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윤정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오래된 신문 기사 아카이브가 있는 곳이었죠. 사서에게 부탁했습니다. 1988년 건설회사 부도 사건.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검색해 볼게요. 10분 후. 사서가 마이크로필름 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1988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제면 기사들이에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날짜들. 6월 5일, 6월 12일, 6월 25일. 그리고 멈췄습니다. 1988년 7월 3일자 석간신문. 30년 전 그날의 진실. 중소건설사 대성건설 부도. 대표 박기수 횡령 혐의로 구속. 윤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서울 마포구 소재 대성건설 대표 박기수 45일 3일 부도 처리됐다. 회사 측은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박 대표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공동 대표였던 윤도현 씨 38년. 회사 자금 5억 원이 사라졌다.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번 부도로 협력업체 3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건설 중이던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거짓 증언을 했어. 그녀는 계속 필름을 돌렸습니다. 1988년 7월 15일자. 대성건설 부도 후폭풍. 박 대표 부인 투신 자살. 부도로 구속된 박기수 대표의 부인 한미영 씨 42가 14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아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씨의 아들 오은 현재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다. 5살. 아들. 윤정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1988년 8월 10일자. 박기수 징역 5년 확정. 억울하다 법정서 울부짖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기수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나는 결백하다.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울부짖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피고인의 아들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척들은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며 수소문 중이라고 밝혔다. 파편 맞추기. 윤정은 도서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1988년 5월 내 아들 지훈 실종. 1988년 7월 회사 부도 박기수 구속. 1988년 7월 박기수 아내 자살. 1988년 8월 박기수 아들 5살 실종. 박기수의 아들 5살. 윤정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983년생이면 지금 35살. 정확히 지훈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컴퓨터 검색. 윤정은 도서관 컴퓨터로 들어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박기수 대성건설을 검색했죠.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블로그 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2015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저는 박기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2010년 출소 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글쓴이 닉네임 복수의 칼.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복수. 복수의 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글은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 블로그는 방치돼 있었죠. 사진 한 장. 윤정은 기사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기사에 첨부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박기수와 그의 아들. 법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윤정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커졌습니다. 동그란 눈, 코 옆에 작은 점, 약간 올라간 입꼬리. 이건. 윤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지훈과 찍은 사진. 둘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5살의 지훈은 5살 박기수의 아들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유전자 검사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귀가.
윤정은 비틀거리며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점심 준비했어요. 응. 곧 갈게. 조심히 오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정말 박기수의 아들이라면, 30년을 기다려 복수하러 왔다면, 그럼 내 진짜 아들 지훈은 어디 있는 거지? 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보였죠. 그리고 창문 너머로 지훈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도서관에서 돌아온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끓인 김치찌개는 그대로 식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 다정한 목소리, 그 따뜻한 미소.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앉아. 중요한 얘기야. 대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박기수의 아들이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오늘 도서관에서 기사를 봤어. 그래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놓인 가방에서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곧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고백. 지훈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30년 전 신문 기사 복사본. 박기수의 사진. 어머니 한미영의 사진. 그리고 어린 자신의 사진. 엄마 사실 그가 엄마라는 단어를 비꼬듯 발음했습니다. 저는 박기수의 아들입니다. 윤정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놀랐어요? 지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요. 99.9% 일치했잖아요. 그럼 그건 조작했죠. 복지센터 담당자한테 돈 줬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윤정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계획. 지훈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988년 7월 15일. 제 어머니가 죽은 날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렸죠. 제 눈앞에서. 지훈아. 지훈이 아니라고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예요. 박기수의 아들 박진우.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윤도현.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했어요. 그건 횡령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5억 원. 전부 빼돌렸죠. 진우가 서류 봉투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아버지가 숨겨뒀던 거. 출소 후에 제게 주셨죠.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죠. 고아원에서의 30년.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5살부터 18살까지. 13년 동안. 겨울엔 난방도 안 됐어요. 여름엔 벌레가 들끓었죠. 밥은 항상 모자랐고 옷은 다 남의 것이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를 불렀죠. 하지만 엄마는 안 왔어요. 죽었으니까.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이미 병이 깊었죠. 암이었어요. 말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복수하지 마라. 용서하고 살아라. 진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못 참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바로 계획을 세웠죠.
복수의 형태. 복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진우가 윤정을 돌아봤습니다. 죽이는 것? 너무 쉬워요. 때리는 것? 너무 단순하죠. 진짜 복수는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랑받은 후에 배신하는 거예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 매수하고 유전자 검사 조작하고 당신 동네로 이사 와서 당신을 관찰했죠. 그리고 타이밍을 잡았어요. 당신이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쳤을 때 계획은 완벽했어요. 가장 잔인한 복수. 1단계 신뢰 구축. 완벽한 아들 연기하기. 진우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2단계 사랑 확인.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게 만들기. 3단계 진실 폭로. 오늘이죠. 4단계 떠나기. 당신을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윤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부터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은 원수의 아내니까. 하지만요. 그가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날 사랑했잖아요. 뭐? 지난 2달. 당신은 매일 제 방을 청소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죠.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날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게 복수예요. 침묵.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들 지훈이는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복수 준비하면서 혹시 살아있나 해서. 하지만 못 찾았어요. 아마 이미. 윤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녀의 비명이 집 안을 울렸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날게요. 이게 제 복수였어요. 윤정 씨.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울부짖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 진우가 떠난 후 윤정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내 진짜 아들은.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아들이 아니라 복수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 서울 성북 경찰서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긴급히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까? 재검 결과. 3일 전 복지센터 담당자 김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건으로요.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저희가 재검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요. 경찰관이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 그 남자 진우 씨. 네, 진짜 아드님 맞습니다. 과당. 윤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윤정 씨? 윤정 씨. 들으세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진우는 내 아들이라고요? 네. DNA 일치율 9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기수의 아들이라고. 경찰의 설명. 저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우 씨의 출생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 씨는, 아니 지훈 씨는 1983년 5월생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윤정 씨, 아버지는 윤도현 씨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박기수는 양부였습니다. 뭐라고요? 1988년 8월 지훈 씨가 실종된 직후 박기수 씨가 그를 발견해서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 씨,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직접 기억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씨가, 아니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봉인된 기억.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잊고 있던 것, 묻어두었던 것, 30년 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것. 전화기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88년 7월 2일. 30년 전 그날.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윤정과 도연은 차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미안해. 투자를 잘못했어. 손실을 메우려고. 5억 원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기수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가 갚을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기수였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나와. 회사 장부 확인했어.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윤정이 다그쳤습니다. 일단 만나서 설명해야지. 설명은 무슨? 경찰에 신고하겠다던데. 그날 밤의 진실. 두 사람은 회사 앞 공터로 갔습니다. 박기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수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5억이 사라졌어.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박기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 신고할 거야. 횡령이야 횡령. 잠깐 기수야. 도연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수는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지훈이 없는 삶이 시작된 그때. 뭔가가 그녀 안에서 터졌습니다. 안 돼. 윤정은 운전석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여보, 뭐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박기수가 걷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며. 아마 경찰이었을 겁니다. 쿵. 사고 후. 윤정아. 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기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운전대를 붙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윤정아 정신 차려. 도연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안 돼. 도연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이 생각해. 지금 지훈이는 어디 있어? 우리가 잡혀가면 지훈이는 어떻게 돼? 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여보. 도연은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운전석에 앉았죠. 기억의 봉인. 그 후 윤정의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박기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도연은 모든 걸 뒤집어 썼습니다. 횡령도 박기수가 했다고. 사고도 박기수가 길을 무단횡단해서 생긴 거라고.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정말로 잊어버렸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걸. 박기수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걸.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사고를 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현재 윤정은 거실 바닥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박기수를. 내가. 그럼 진우는? 아니 지우는. 자기 어머니가 양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였습니다. 친아들이면서 동시에 복수자. 윤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새벽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지훈?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우는 윤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파도 아닌 바닥에.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한테 전화 왔어. 그랬군요. 그리고 기억났어 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고 있던 건 나였어. 지훈아. 윤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박기수를 아저씨를. 나 때문에 내가 고아가 됐어. 엄마가 다 망쳤어.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계속하세요. 사고 후에 난 기억을 잃었어. 아니 잃은 척했는지도 몰라. 윤정이 얼굴을 감출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내가 한 짓이. 그래서 내 아빠가 다 뒤집었었어. 횡령도 사고도. 난 그냥 침묵했어 비겁하게. 지훈의 진실.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양아버지 박기수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우야 사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길에서 우는 널 발견해서 데려왔지. 하지만 난 널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그때 알았죠 내가 누군지. 윤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저씨 유품 정리하다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찾았어요. 1988년 실종 사건 거기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일기장도 있었어요. 지훈이 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쓰신 일기. 박기수의 일기. 지훈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8년 8월 15일.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변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도연히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아내를 죽였다. 근데 이 아이 얼굴이 도연을 닮았다. 설마 이 아이가? 윤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은 계속 읽었습니다. 1988년 8월 20일. 신문을 봤다. 윤도현의 아들 실종 사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복수할 기회다. 도연의 아들을 내가 키우는 거다.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다. 그의 아들로 하여금 복수하게 만드는 거다. 양아버지의 계획. 하지만요. 지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 1월 1일 1년이 지났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다. 진우라고 이름 지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 아이를 안아주다 보니 어느새 내 아들 같다. 1995년 3월 15일. 진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0년 6월 30일 마지막 일기. 내일 수술을 받는다. 살아날 확률은 낮다고 한다.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이 아이를 진짜로 사랑했다. 복수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지훈의 목적. 일기장을 덮은 지훈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아니었어요. 뭐?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 고백하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윤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도망쳤잖아요. 기억 뒤에 숨어서. 난 그게 싫었어요. 지훈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생물학적 어머니가 내 양아버지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당신 앞에 나타나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마지막 질문. 그럼 왜?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니까요. 뭐라고? 미워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서니까. 당신이 날 안아주니까.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난 깨달았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동시에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이라는 걸. 복잡한 진실. 윤정은 멍하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그래요, 엄마. 지훈이 처음으로 엄마를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난 박기수의 아들이자 당신의 친아들이에요. 당신이 나를 낳았고 당신이 내 양아버지를 죽였죠. 그 뒤 난 길을 잃었고 양아버지가 날 발견했어요. 복수의 대상이자 사랑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윤정은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살인자와 아들, 복수자와 어머니. 모든 경계가 무너진 그 순간. 그들은 그냥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 난 자수할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사기 그리고 아니야. 윤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경찰서에 갈게. 박기수 아저씨를 내가 죽였으니까. 엄마. 넌 아무 잘못 없어. 5살 때 길을 잃은 것도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책임질게. 2019년 봄. 윤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실치사 증거 은폐. 하지만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됐죠. 지훈은 매주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분식집 장사 잘 돼요. 나오시면 같이 하실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이 차린 건데.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도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미움을 담지만 끝은 언제나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동.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장애가 재발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 윤정은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숨어 살다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의 선택. 같은 날, 지훈은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형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를 미워한 죄로요. 죄송하지만 그건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닌데요. 알아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고 복지센터 직원을 매수했습니다.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겠죠. 형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윤지훈이 아니라. 조서 작성. 조사실.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계획. 유전자 검사 조작. 윤정에게 접근한 과정. 그리고 복수의 목적.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수하십니까? 윤정 씨가 고소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냥 떠날 수도 있었는데요. 지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윤정 씨에게요?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자신에게요.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저는 가해자였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했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고통스럽더라고요. 병원의 윤정. 같은 시각. 윤정은 침대 옆 테이블 위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그녀의 소지품들.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1988년 봄.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 어머니 윤정 그리고 5살 지훈.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미소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였을까? 윤정의 독백.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고백하듯, 아니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사람은 자신이 만든 진실 속에 숨어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난 30년 동안 믿었죠. 남편이 박기수를 죽였다고. 남편이 횡령을 했다고. 남편 때문에 지훈이를 잃었다고. 그게 편했거든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창밖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윤정이 계속했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를 찾아와요.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진실은 반드시 문을 두드리죠. 깨달음. 윤정은 가족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아니 진우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하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한 건 날 거울 앞에 세운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내 모습. 살인자, 비겁자, 거짓말쟁이.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거죠. 윤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기도 했죠. 복수와 사랑. 복수는 미움을 닮았어요.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아프죠. 하지만 끝은 그녀가 사진 속 지훈을 쓰다듬었습니다. 끝은 언제나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나한테 화내는 것도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결국은 날 놓아주지 못해서였으니까.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마음.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실과 죄책감. 진실은 숨겨질 수 있어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숨겼으니까. 기억 뒤에 거짓말 뒤에 침묵 뒤에. 하지만 죄책감은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책감은 세월을 견디지 못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거울을 피하고 매일 지훈이 방을 청소하면서 울고. 그게 30년이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숨길 수는 있어도 견딜 수는 없더라고요. 배신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윤정이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난 지훈이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복수자였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배신했던 거예요. 5살 때 손을 놓쳐서. 박기수를 죽여서. 30년 동안 찾지 않아서. 진실을 외면해서. 윤정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먼저 배신한 건 나였을지도 몰라요. 끝. 그리고 시작.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 면회 오셨어요? 누가요? 아드님이요. 윤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뒤따라 들어왔죠. 10분만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윤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수갑찬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미움의 끝에서 사랑이 싹텄습니다. 거짓의 끝에서 진실이 빛났습니다. 2021년 가을. 윤정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과실치사 증거인멸. 지훈 박진호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문서 위조 사기. 두 사람은 지금도 매주 편지를 주고받는다. 2023년 봄 윤정이 출소했다.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엄마와 아들의 분식집.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 있다. 용서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진실과 함께 사는 법을.